80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이 하나 더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 힘들고, 밥을 먹고 나면 금방 졸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문득문득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병원은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약봉지는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크게 후회하고 싶어도 그마저도 힘이 붙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으니까요. 그래도 문득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 얼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내가 마지막으로 크게 웃었던 날,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기억들. 70대까지는 그래도 뭔가를 바꿔보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전화도 해보고, 다시 운동을 시작해보기도 하고, 손주에게 편지를 써보기도 했죠. 하지만 80대는 몸이 그 의지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려 해도 관절이 안 따라오고, 보고 싶어도 병원 예약이 먼저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상대가 바쁘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래도 가장 무서운 건 침묵 속의 후회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남겨둔 갈등, 내가 남긴 흔적 없는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한 밤, 내 가슴을 쿡쿡 찌릅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한 번만 더 말해줄 수 있다면, 사진이라도 남겨둘 걸, 그냥 한 번 껴안아 줄 걸. 이 영상은 80대가 된 지금, 돌이킬 수 없지만, 그래도 꼭 말해두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당신이 아직 70대라면, 혹은 부모님이 80을 넘기셨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80대가 땅을 치고 후회한 5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요양이라는 단어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양병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정말 많이 아픈 분들만 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난 아직은 멀었어. 나중에 거동 못하게 되면 생각하지 뭐. 근데요, 그 나중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허리가 굽고, 밤에 화장실 가다 한 번 넘어졌고, 그렇게 몇 달 사이에 몸이 확 망가지더니, 하루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냥 요양병원 들어가 계세요. 여기선 아무도 아버지 제대로 못 돌봐요. 그 말에 화도 나고 서럽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병원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TV는 낮에도 밤에도 켜져 있었고, 밥은 시간 맞춰 나왔고, 간호사님들은 친절했지만 다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생각도 또렷하고, 말도 잘하고, 사고 싶은 물건도 가고 싶은 곳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나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식사 때마다 숟가락 하나 혼자 들기도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슬픈 말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결정을 내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가족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릴 위해 좀 이해해 주세요. 거기 가야 어르신도 안전하시죠. 가족들이 말하는 그 안전이란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은 준비 없이 들어가면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0명 중 3명은 요양 형태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노년기에는 삶의 마지막 환경을 선택할 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3요양시설 입소는 경제적, 심리적, 가족적 부담이 모두 얽혀있는 복합 결정입니다. 4시설을 고려하기 전 재택 돌봄, 방문 간병 등 다양한 선택지를 미리 체험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자녀와의 대화에서 나는 어떤 요양을 원한다는 의사표현과 문서화가 꼭 필요합니다. 요양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존엄과 존재감이 옮겨지는 문제입니다. 2장. 사소한 통증을 참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면 다 이 정도는 아픈 거야. 병원 가봤자 똑같은 말 하지 뭐. 이 말들 정말 수십 년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미루고 넘겼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긴 통증이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손끝이 저려오던 그날, 허리가 뻐근하던 그날, 걸을 때 약간 불편하던 그날, 그 모든 게 치매, 뇌졸중, 낙상, 폐렴, 골절의 시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방광염인 줄 알았는데 폐혈증이래요. 요즘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이 처음 증상을 사소한 통증으로 여겼다가 뒤늦게 병을 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80대에 병이 오면 그건 낫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됩니다. 다 나았다고 해서 다시 걷게 되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해서 이전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무겁고 회복은 더디고 자신감은 바닥납니다. 그때 느낍니다. 아, 그냥 그때 병원 갔으면, 진작 검사했더라면, 참지 말걸.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경고를 듣지 못하면 곧바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누워만 있게 되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내 일상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80대는 통증의 해석보다 빠른 대처가 먼저입니다. 이 시기엔 통증이 약하게 나타나도 질환의 진행은 빠릅니다. 이 괜찮겠지라는 추측보다 정밀검사 우선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3. 특히 치매, 뇌혈관, 대소변 관련 신경 증상은 즉시 병원 방문 필수입니다. 4. 가족이 고령자와 함께 있을 경우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균형을 잘 못 잡는다 같은 변화를 작은 신호로 인지해야 합니다. 5. 병원비보다 무서운 건 시간을 잃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픔을 참지 마세요. 그 통증은 당신의 몸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3장. 연락 좀 하지 그랬어라는 말이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휴대폰 주소록을 훑어보다가 멈칫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있지만 막상 지금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힐 만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그중 몇 명은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연락 좀 하지 그랬어요. 왜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자주 듣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떠났으니까요.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문득 떠오르면 나중에 만나면 되겠지 했는데,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명절에 얼굴 보기도 어렵고, 손주는 휴대폰 속 캐릭터와 더 친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는 줄고, 같이 밥을 먹어도 눈은 각자의 화면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소리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가끔은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TV 앞에 앉아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 장면 참 좋네. 저 탤런트 아직도 나오네. 근데 대답은 없습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허공에 던지는 독백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해보기로, 먼저 인사해보기로, 잘 지내? 그 한마디라도 꺼내보기로. 왜냐면 그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지금이 언젠가 그리워질 테니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80대 고립은 조용히 진행되며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0대는 사회적 접촉 빈도 감소와 함께 우울, 기억 저하 위험이 커집니다. 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나눌 상대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먼저 연락하기 어려운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화하는 습관이 추천됩니다. 4. 노년층은 반가운 전화 한 통이 일주일의 활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5. 가족 구성원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립다는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4장. 사진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젊을 땐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행지에서, 가족 모임에서 웃고 있는 얼굴로 참 많이도 찍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 앞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주름이 너무 늘었네. 볼이 축 처졌어. 괜히 찍었다가 애들한테 보여줄까봐. 그러면서 점점 사진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문득 앨범을 펼쳤는데 내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에도 빠져 있고 손주 생일 때도 찍어주기만 했고 다 같이 여행 가서도 나는 카메라 뒤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 맞나? 내가 살아온 시간은 어디에 남아있을까?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삶의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했고, 내가 웃었고, 내가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방법.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려 할 때 사진 한 장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기 전에 남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쁘고 부끄럽고 쓸모없다고 여길 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햇살 드는 창가에서, 가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남겨보세요. 주름도 흰머리도 모두 그 삶의 일부니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진 기록은 정서 안정과 가족 연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진은 노년기 자존감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 고령자 사진을 가족 앨범에 포함시키는 건 심리적 소외감 해소에 도움됩니다. 3. 노인 스스로 사진을 찍는 활동은 인지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자녀와 손주와의 사진 공유는 세대 간 정서적 연결 강화로 이어집니다. 5.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일수록 기억과 기록은 그 자체로 유산이 됩니다. 나는 살아있었고, 사랑했고, 그 흔적은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5장. 죽음이 가까워지고 나서야 삶을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친구의 부고를 들어도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럴 나이지 뭐. 잘 가셨겠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싸늘하게 허전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무서운 건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내 차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안 좋아지고 약이 늘어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쩌면 나는 마지막 장을 향해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제야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죽음이 다가오니 삶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모에게 못다한 인사, 배우자에게 하지 못한 고마움, 자식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한 미안함, 이제 와서 전하고 싶은 말들이 가슴속에서 웅웅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 말들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젠 그 기회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끝이 보일 때 비로소 삶이 이해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땐 쫓기듯 살았고, 중년엔 버티느라 살았고, 노년엔 이제야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고, 누구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로 남는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다. 수고 많았다. 미안했고 고마웠다. 나 후회도 많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 이 말 한마디라도 지금 누군가에게 전해보세요. 그게 당신 삶의 마지막 한 조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삶의 의미는 죽음을 인식할 때 더욱 또렷해집니다. 1. 노년기의 생애 회고는 심리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치유 과정입니다. 이 말로 남기지 못한 감정은 유서, 편지, 영상 등으로 대체 기록 가능합니다. 3. 임종 전후 가장 많이 남는 감정은 고마움과 미안함입니다. 4. 사별 전 정리된 관계는 유족의 슬픔 치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5.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채우는 선택입니다. 삶의 끝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이야기들. 지금 당신에겐 아직 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80대가 땅을 치고 후회한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니라 모두가 언젠가 겪게 될 인생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 해야지, 조금만 더 지나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언제나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그 조금 더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80이 넘어서야 알게 된 이야기들, 그 후회들을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거울로 삼는다면 우리는 아직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지금이라도 내가 누구인지 다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오늘 하루에 조금은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의 지혜는 누구나 맞이할 노년을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후회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노후가 더 깊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